승부. 바둑판 위에는 총성도 피도 없다. 그러나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이다. 고요한 가운데 돌 하나가 놓이고 그 안에 수백 수의 전략과 감정이 담긴다. 조훈현과 이창호. 한 사람은 시대를 창조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시대를 넘어서며 새로운 전설이 되었다. 승부의 세계, 그것도 바둑이라는 조용한 전쟁 안에서. 이 둘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 제자와 스승, 인간과 인간의 깊은 감정이 얽힌 한국 바둑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페이지였다. 영화 승부는 이들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룬 실화다. 하지만 단순한 바둑 전기 영화가 아니다. 이 영화는 인간이 인간에게 가지는 기대, 질투, 사랑, 배신, 그리고 넘어서야만 했던 벽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다. 오늘 이 시네마에서는 배우 이병헌이 연기한 조훈현, 그리고 유아인이 연기한 이창호, 이 두 인물의 눈빛과 손끝에 담긴 승부의 모든 감정을 그들만의 표정으로 보여준 명장면들을 본다. 1980년대 바둑판 위는 한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다. 조훈현. 천재, 황제, 절대 1인자. 그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한국 바둑을 한 손에 쥐었다. 타이틀전마다 이름을 올렸고 상대가 수건을 던지는 건 예사였다. 그의 바둑은 완벽했고 그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기자들이 물었다. 지금 누구를 가장 경계합니까? 그는 대답했다.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시대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다. 어느 날 조훈현은 한 바둑학원에서 작은 소년의 바둑을 본다. 초등학생 이창호. 마른 체형, 수줍은 눈빛, 목소리도 작지만 판 위에서의 수익기만큼은 누구보다 깊고 정확했다. 조훈현은 직감한다. 얘는 뭔가 다르다. 그렇게 그는 이창호를 자신의 도장으로 데려온다. 자신의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바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세계관을 물려주는 일. 조훈현은 이창호를 특별하게 키우기 시작한다. 도장에서 이창호는 말이 없었다. 다른 아이들이 웃고 울 때 그는 조용히 복기를 반복했다. 지고 나서도 이겨도 표정은 같았다. 조훈현은 그에게 모든 걸 가르쳤다. 기보 분석, 실전 대국, 심지어 자신의 비밀 병기까지. 창호야, 이건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창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단순한 제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건 넘어서기 위한 눈빛이었다. 시간이 흐른다. 이창호는 조용히 묵묵히 성장한다. 언론은 조훈현의 황태자라고 불렀고 조훈현은 점점 더 많은 기대를 쏟아붓는다. 하지만 스승으로서의 기대는 어느 순간 두려움으로 바뀐다. 이창호는 조훈현의 누구보다도 철저한 복사본처럼 보였지만 조훈현조차 읽지 못한 수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대국 중 조훈현은 제자와 마주 앉으며 미묘한 불안을 느낀다. 제자의 눈빛은 스승을 바라보는 존경이 아니라 넘어서야 할 벽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창호는 말이 없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돌을 놓는다. 하지만 그 돌 하나하나에 담긴 승부욕은 조훈현보다도 날카롭고 차가웠다. 몇 해가 흘렀다. 이창호는 프로 무대에 올라섰고 사람들은 조훈현의 제자라 부르며 기대했다. 드디어 조훈현과 이창호의 공식 대국이 성사된다. 모두가 기대하던 사제 대결. 언론은 바둑계의 세기 대결이라 부르며 흥분했다. 하지만 그 대국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의 예상을 깨트린 충격이었다. 첫 수는 조훈현. 그는 평소처럼 판을 주도하려 했지만 이창호는 예상치 못한 수를 연달아 두며 흐름을 바꿨다. 조훈현은 놀랐다. 얘가 내 수를 알고 있어? 한 수, 또 한 수. 이창호는 흔들림이 없었다. 결국 조훈현은 패배한다. 이창호가 이겼다. 그날 조훈현은 처음으로 제자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것도 무섭도록 정확하고 완벽하게. 조훈현은 충격의 말을 잃는다.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이기기 위해 지금까지 모든 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걸 그제야 깨달았다. 이창호는 말이 없다. 표정도 없다. 그저 승부에 이긴 사람으로서 고개를 숙일 뿐이다. 조훈현은 패배의 쓴맛보다 자신이 길러낸 존재에게 꺾였다는 그 복잡한 감정에 휘청인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왕이 바뀌었다. 이젠 이창호의 시대다. 조훈현은 겉으론 웃었지만 속은 무너졌다.
그는 매일 이창호의 기보를 분석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그의 수를 다 읽지 못한다는 것을. 자존심, 질투, 공허함, 스승으로서 해선 안 될 감정이 하나둘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해간다. 조은현은 점점 더 날카로워진다. 이창호의 수를 바라보며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느낀다. 그것은 인정, 부러움, 그리고 자괴감이었다. 한편 이창호 역시 혼란을 겪는다. 스승을 꺾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겨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자신은 누구인지. 영화는 이 부분에서 침묵과 시선을 탁월하게 사용한다. 대사가 많지 않다. 대신 조은현의 흔들리는 눈동자, 이창호의 무표정 속에 담긴 갈등, 바둑돌 하나를 쥐었다 놓는 손의 떨림으로 그 감정을 오롯이 전달한다. 이창호는 여전히 조용했다. 승리에도 웃지 않았고 패배에도 변명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더 무서웠다. 조은현은 기자들 앞에선 이창호는 훌륭한 제자라고 했지만 대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혼자 눈을 감았다. 내가 만든 아이에게 내가 밀리고 있다. 그 감정은 스승의 자리를 잠식해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간다. 조은현은 국가대표 감독, 바둑계의 어른이 되어 이창호의 성장과 승리를 묵묵히 지켜본다. 세월이 흘렀다. 조은현은 은퇴를 고민하고 있었고 이창호는 세계 바둑계를 장악한 상태였다. 둘의 마지막 대국. 두 사람은 은퇴 전 마지막 대국에 마주 앉는다. 그 대국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스승과 제자의 싸움이 아니라 인생의 긴 길에서 마주 선 두 인간의 이야기였다. 서로 수를 두고 읽고 기다리고. 영화는 이 장면에서 긴장감의 극치를 보여준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가운데 두 사람의 숨막히는 응시가 이어진다. 기념 이벤트처럼 시작됐지만 두 사람만은 알고 있었다. 이 대국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걸. 수는 조용히 오갔다. 대화는 없었지만 그들의 손끝은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넌 이제 내 수를 넘어섰구나. 선생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없습니다. 마지막 수? 조은현은 돌을 덮으며 말했다. 좋은 수였다. 대국이 끝나고 조은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창호는 처음으로 그의 등을 바라봤다. 그 뒷모습엔 30년 세월이 고요히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각자의 길로 갔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했다. 그 둘이 놓은 모든 수는 지금도 사람들 가슴에 남아있다. 영화는 마지막에 묻는다. 이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을 넘어서야만 하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조은현은 말한다. 이창호는 나보다 더 먼 곳을 봤다. 그리고 이창호는 말하지 않는다. 그저 스승에게 인생의 일부를 담은 바둑돌을 하나 놓을 뿐이다. 영화는 이 장면에서 화려한 승리도 슬픈 패배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저 두 사람의 뒷모습, 그리고 수많은 돌들이 흩어진 바둑판만이 남는다. 그 판 위에서 한 사람은 시대를 떠났고 또 다른 사람은 시대를 만들었다. 승부는 단지 바둑에 대한 영화가 아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스승, 그리고 언젠가는 넘어야 할 벽, 그 복잡하고 아픈 감정을 조용히 그리고 섬세하게 그려낸 영화다. 이병헌은 조은현의 복잡한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했고 유아인은 이창호 특유의 침묵과 단단함을 그 어떤 말보다 강하게 전달했다. 그리고 우리 관객은 그들의 눈을 통해 인생이란, 승부란 결국 나 자신을 넘는 과정임을 깨닫는다. 승부 여기까지입니다. 잘 감상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